혹시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좋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데 유독 나를 상처 준 사람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보였던 태도, 그날의 표정, 그 순간 느꼈던 모욕감.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지금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일까요? 왜 이미 지나간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흔드는 것일까요?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매우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인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 사람 때문이 아닌가요? 나를 무시한 것도, 상처 준 것도, 괴롭게 만든 것도 전부 그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상처 준 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분이었을까요? 길어야 며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몇 달, 몇 년.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한 번이었는데 고통은 왜 수백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움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방식 때문에 더 괴로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이해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지, 왜 미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도 평온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기억 속에 머무르게 되는지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그 사람보다 사실은 전혀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정체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상처는 어떤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무시당한 경험일 수도 있고, 배신당한 기억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고통이 단순히 사건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건드렸는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크기보다 마음이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말이 아팠던 이유는 그 말이 처음 들어본 비난이 아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두려움과 만나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사랑받고 싶었다. 존중받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건드린 상처를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은 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움을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분노의 가장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관심조차 없는 사람에게 강한 감정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미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다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쳤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붙잡습니다. 분노는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픔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슬픔 대신 분노를 선택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 나는 상처받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아래를 보아야 합니다. 분노 아래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 아래에는 상실이 있습니다. 상실 아래에는 소중히 여겼던 마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고통에 붙잡힌다고 보았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저 사람을 잊지 못합니까? 현자는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무언가를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과, 인정, 이해, 존중, 혹은 사랑. 마음은 아직 거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내 진심을 몰라주었을까? 왜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가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평온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눈은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면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평온은 그 사람의 사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내 가치는 그 사람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미움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드린 상처, 받지 못한 인정, 채워지지 않은 기대가 미움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만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합니다.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편해집니다. 물론 선의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 아픈데 머리로만 용서를 결정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계속 분노가 일어납니다. 용서했다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의지와 욕망,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명령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미워하지 말자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평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픈 것이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불완전하며 때로는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세상을 오래 바라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주고 생각보다 자주 실수하며 생각보다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하늘을 원망하지 않듯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충격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기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는 싸움에서 조금씩 물러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려면 반드시 상대를 좋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미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미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싫어하는 것과 상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행자가 길에서 독이 든 우물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그 우물을 피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그 우물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우물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우물을 증오하며 평생을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미성숙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가 조용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평온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을 선택하고 있는가? 상대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하루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없어도 미움은 계속 살아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상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하고 언제나 이해해야 하며 끝내는 화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늘 타인의 평온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열어두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방비일 수 있습니다. 비가 들어오는 창문이 있다면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독이 든 음식을 알게 되었다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를 분별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이것은 삶의 평온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선한 일은 아닙니다. 산길을 걷는 여행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필요한 짐만 챙깁니다. 돌멩이까지 모두 가방에 넣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승부가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평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끝없는 갈등 속에 소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움의 반대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상대에게 강하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감정의 색깔만 다를 뿐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상대가 있습니다. 반면 거리는 다릅니다. 거리는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무관심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상대를 이긴 상태가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한 상태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건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면 결국 내 마음에는 무엇이 남는가?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공허함일까요?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자유일까요?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괜찮아질 텐데, 사과만 해준다면 마음이 풀릴 텐데,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래서 마음은 기다립니다. 사과를 기다리고, 인정을 기다리고, 후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평온을 그 사람의 변화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되찾을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을 맡기는 순간 삶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대개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분노가 사라지는 일은 드뭅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잠시 생각이 날 뿐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행복하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강렬한 기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줄어든 상태를 행복에 가깝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란 특별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는 평범한 오후,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서 발견되는 잔잔함. 어쩌면 그것이 진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한 노인이 평생 무거운 상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 상자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강가에 앉아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도 그대로 불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더 이상 빈 상자를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해방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를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좋아하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해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벽하게 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상처받았다면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계한 것은 미움 자체가 아니라 그 미움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은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과거를 아프게 했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 지배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언젠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더라도 굳이 싸우지 마십시오. 굳이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맡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천천히 되찾아오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삶을. 쇼펜하우어는 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사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루어지는 날,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